믿었던 주식이 급락했다. 어쩌지? 예상하기는 했지만 올해 시작부터 미국 주식시장은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문제는 갈수록 나빠졌다는 점이다. 심지어 난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나왔다. 퇴사한 지 2달 차, 그동안의 기록을 남겨보려 한다. 회사를 그만둘 때 소문이 많이 돌았다. 그중 하나는 내가 파이어족이라는 것이었는데 모두들 내가 미국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쟨 뭘 하고 살 건지를 가장 궁금해했다. 심지어 사직서를 낼 때 나는 앞으로 뭐 하고 살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추측이 난무했다. 아무튼 퇴사 후에 내 삶, 정확히는 돈벌이를 상당 부분 책임질 구석이 미국 주식인 건 맞다. 퇴사 후의 삶을 주식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다. 어쨌든 미국 주식이 올해 들어서는 영 성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새삼 재테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성적을 보면 1, 2, 3월 모두 직전 달에 비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다. 올해 1월은 작년 12월보다 약 마이너스 3%, 2월은 마이너스 14%, 3월은 마이너스 8% 정도다. 이렇게 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누적으로는 마이너스 25% 정도다. 트럼프 2기 정부 무역전쟁 리스크도 있고 중국발 저가 전기차, 인공지능 공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시장 분위기가 영 별로이니 나라고 어쩔 수 없다. 올해처럼 수익률이 석 달 연속 줄어든 비슷한 상황은 가장 최근에 보면 2022년이다. 2022년에는 4월에서 6월, 10월에서 12월이 도드라졌다. 그때는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던 때다. 나는 미국 주식에 투자한 지 9년이 되어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올해 1분기 같은 급락장이 와도 당장은 큰 타격은 없다. 하지만 나의 최대 관심사는 퇴사 후에 찾아온 급락장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이다. 커리어의 절반 이상을 미국 주식과 해외 뉴스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일일비하지 않게 된 건 결과적으로는 가장 큰 소득이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문제는 단기 매매 계좌다. 주가가 떨어질 때 마음 편하게 저점 매수하는 데 쓸 월급이 없다는 점이 아주 아쉽다. 퇴사 2달 차, 가장 크게 아쉬운 점이다. 그래서 퇴사자나 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배당 수익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다. 나도 2월 중순부터는 긴축 재정을 하면서 배당주 비중을 더 늘리게 됐다. 하지만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아직 생각을 해보고 있다. 중요한 건 퇴사할 때 마음먹었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10년 넘게 회사를 다니는 동안 이직할 생각을 여러 번 했었다. 나를 찾는 수요가 아주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 직장만 오래 다닌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직장에 가서 적응할 만큼 나에게 에너지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그런데 굳이 직장을 그만두기로 한 이유 역시 나에게 조금 더 버틸 에너지가 많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정적으로 매달 나오는 월급이란 너무나 소중하다는 점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하게 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이거다. 나는 자녀가 없는데 왜 3, 4인 가구가 표준인 타인의 삶을 따라가야 할까?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난 예상할 수 없다. 내가 하려는 일들은 아직 너무 시작 단계여서 힘든 날도 많겠지만 난 적어도 나다운 삶을 살 것이다. 내가 원하는 삶은 많이 웃는 하루하루, 남들의 욕망을 따라 소비하지 않는 삶, 남들의 시선을 따라 행동하고 생각하지 않는 삶, 가능한 채식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삶,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너무 슬퍼하지도 너무 들뜨지도 않는 삶, 더 이상 무거운 노트북을 들고 이리 뛰지 저리 뛰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오후에는 차를 마시고 책을 읽는 삶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 노후 준비와 삶의 방식이다.